68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문제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지만 을은 변제기에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이 문제를 읽었네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요 매도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줬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매도인은 채무이행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대금 미지급했을 때 지금 이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찾아야 되겠죠. 자, 기억점 보겠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나, 여기서 갑이란 건 매도인을 말하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은 최고 없이 매매를 해야지 할 수 있다. 자, 볼까요? 자, 이 매도인의 대금 미지급은 이행지체입니다. 그러면 요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최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매도인이 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최고 후에야 비로소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최고 없이는 안 되겠죠. 그러면 기억 지분은 X가 돼야 되겠습니다. 틀렸죠? 니은. 자,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엑토지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도록 복귀한다. 지금 니은님은 이거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 해제했을 때 요 매수있는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복귀하게 되는데 어쨌을 때 복귀하냐는 거죠. 그랬더니 해제하게 되면 요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모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합니다. 그러면 니은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디귿. 을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기를 마친 후에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히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니을 지문은 디귿 지문은 이런 소리죠. 우리가 548조 1항 단서를 보면 이 계약 해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3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규정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말하는 병이 보호받는 제3자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해제 보호받는 제3자라는 것은 새로운 이행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을 갖춰놓아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병이라는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죠. 그러면 이 병이란 제3자는 물권을 취득한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되기 때문에 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그랬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린 걸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이 문제는 기억과 디귿을 조합한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은 우리가 계약표에 보면 계약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봤죠. 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유상계약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쌍무계약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계약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불료식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죠. 그러니까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교환 계약은 무상계약이 아니라 유상계약이니까 틀렸겠죠. 자,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나 도급계약도 낙성계약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편무가 아니라 쌍무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최소한 여러분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료식 계약이라는 것, 요것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0번은 갑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응결권은 을이 가지고 20년 행사기로 약정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지금 이 70번 문제는 매매 예약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을이 예약 체결 시부터 1년 뒤에 예약 응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예약 응결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니까 이건 소급효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소급하여 그러니까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을의 예약 공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각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자, 2번 문제는 이거죠. 예약 공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냐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봅시다. 자, 이처럼 예약 공결권 행사기간을 약정을 해놨습니다. 자, 행사기를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하는 거고요. 약정이 없을 때는 이때는 예약 공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약정을 해놨죠. 그러면 약정을 해놨다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당사자가 예약 공결권을 행사기간을 10년을 20년으로 약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약정했다면 약정 기간 내 행사하는 거니까 20년 내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10년의 제척기간은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약 공결권의 행사일을 정해놨다면 그 정해진 기간 내 행사하는 거다. 행사일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10년의 제척기간 걸리는 거구나. 그러면 만약에 행사일을 20년 약정했다면 20년 이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10년으로 단축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2번 지문도 X가 되겠습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을이 가진 예약 공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은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예약 공결권도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상속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옳은 것처럼 일단 정답이 3번에 나와버렸습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을이 예약 공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여러분, 예약 공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약 공결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 주장이 없다 할지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예약 공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문도 틀렸겠습니다. 5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예약 공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자, 예약 공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예약 공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사의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죠. 승낙이 없어도 바로 행사한 순간 매매 효력이 생기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그랬으니까 틀린 점이 되겠죠.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는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증에 관련하여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지금 71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담보 책임에서 악의 매수인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경우죠. 그럴 때 악의 매수인에 인정되는 경우 찾아보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지금 우리가 권리하자 담보 책임에서 저는 전부타인의 권리매매, 일은 일부타인의 권리매매, 수는 수량 부족 일매실입니다. 대는 대가맹청권, 계약은 해적권, 손해배상 손해배상권이죠. 그러면 전부타인의 권리매매에서는 대가맹청권은 없습니다. 이때 계약 해제가 선의 매수인만이 아니라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고 있죠. 반면에 손해배상은 선의 매수인만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는 대행감액은 선의 매수인만이 아니라 악의 매수인도 대행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 매수인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수량 부족 일멸실의 경우에는 대행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니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지 악의 매수인에 인정되지 않죠. 자,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한 담보체를 보면 자, 계약 해제권은 선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도 선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인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제한물권 제한의 경우는 여기는 전부 다 악의면 인정되지 않고 선의 매수인에게만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데 지금 71번 문제는 요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경우를 찾아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인정되는 경우는 보니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권이죠. 그러면 전부 타인의 계약 해제권은 선의 악의 매수인도 인정되고 있죠. 두 번째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입니다. 여기도 악의 매수로 인정되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에서 계약 해제권과 선언 청구는 악의 매수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악의 매수에 인정되는 경우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권,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권,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에서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 부분을 고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문제는 악의 매수로 인정되는 권리는 요 네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